예, 목적은 전체의 방역을 위한 또 법적 근거가 있는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것이 또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또 비난으로 또 이제 확대되게 된 게 또 대구에서 발생한 또 코로나 상황인데 대구 이야기를 그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확진자가 바로 2월 18일이거든요.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 1월 20일인데 그 이후에 나온 31번 확진자였습니다. 이때부터 대구 정말 바빠졌죠. 당시 이분이 특별하게 이제 이전에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그런 이제 이력이라든가 해외 여행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감염 경로를 찾는 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었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가 사실 공동으로 여러 차례 역학조사를 했었고요. 그 결과 이분이 신천지 신도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비전문가들은 31번이 32번을 감염시키고 그 31번만 제대로 했으면 32번부터는 없을 수 있는데 다 31번이 32번부터 다 감염시킨 것처럼 착각을 그때 하잖아요. 슈퍼 전파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아마 31번 환자분이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이 저희가 역학조사했던 결과를 통해서 명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신천지 그 집단 내에서 최초의 환자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분이 입원해 계신 가운데서 증상이 있어서 의료진께서 검사를 하라라고 이제 공고했을 때 안 하셨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교수님 요 시점부터 이렇게 TV에서 좀 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구시에서 매일 오전에 브리핑을 시작하신 게 이때였죠, 그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하루 동안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4단계로 저희가 이제 전략들을 세워서 가는데 그 전문가는 그 상황이 오면 막 공포감도 막 들어. 이게 뭐지 막 그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불안감이 전문가도 드나요? 네, 저는 사실 그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길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 그 당시에 준비된 병상이 30병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법상 그 매뉴얼상 준비하는 병상 수가 30병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그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2월 19일 날 대학병원 4곳의 응급실이 폐쇄돼요.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월 23일 정도 되면 100명을 대구에서 돌파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경북 청도에 이 정신병원 그 폐쇄병 등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벌어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첫 그 사망자가 2월 19일 발생하고 연이어서 그 환자 중에 이 대구 경북의 이 이송 체계가 병원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와중에 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했고요. 3월 15일 날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지역 사상 처음으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보통은 네, 막 네. 불이 크게 나거나 아, 그렇죠. 그런 사고가 네. 날 때 네, 나는데 네.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야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는데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서 아마 대구 이 1차 유행을 거치면서 확진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막 속출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다는 건 그만큼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뭐 자원이나 인력 이런 지원을 또 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대구는 앞서 병상도 그랬고요. 또 인력도 그렇고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생활치료센터 이게 생기면서 좀 숨통이 트인 건가요? 네, 생활치료센터가 3월 2일 날 이제 개소가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병상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준비한 병상은 30개 병상이었고 이제 당시 지침은 모든 확진자는 정상이 중하든 경하든 상관없이 격리병실 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1번 확진자도 그래서 격리병실에 입원이 되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단
입원에 대한 지침을 바꿔야 됐죠. 입원의 지침을 바꿔서 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까지 이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지침들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대구련 전체 병상을 소개했고 대구에 이제 총 10개의 병원들이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 나는 이게 교수님 이게 딱 확진이 되면 네. 다 똑같이 증상이 어느 정도 나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겠는데 누구는 뭐 증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만들었던 게 비대면으로 이분들의 정상을 분류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대구시 의사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또 문진하고 예. 그것도 사실 창의적인 방법이었죠. 그 당시에 뭐 대구시나 의료진들이 굉장히 그 노력하는 와중에도 우리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거든요. 뭐 일부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19를 대구가 극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대구시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거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거는 또 타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위해서 오늘 각 병원장님들 또 따르는 상황 보고 및 대구 시민들께 또 우리 국민들께 올리도록. 대구에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코로나19를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가장 혹독하게 먼저 이제 매를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했던 것이 K-방역의 시작이 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또 마스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마스크 진짜 구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살다 네. 마스크 때문에 줄을 쓰다니.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마스크가 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는데 그걸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가 되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데 뭐 오부제를 한다 그러고 네. 막 그다음에 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막 정말 비싸게 막 올라오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몇 개월 사이에 세상이 완전 바뀌어 버렸구나. 우리가 차 같은 거는 오브제 이런 걸 들어봤는데 마스크 오브제 하는 거 아마 그렇죠. 이날 이때 저는 아마 처음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요일 이런 예. 걸 체크하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맞아요. 요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가서 보면 이것도 많이 살 수도 없어요. 한 장 내지 두 장.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마스크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됐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통제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모여야지만 경제 활동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목욕탕을 통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 많이 했거든요. 목욕탕이 없으면 뜨거운 물로 못 씻는 사람도 있다. 그런 논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가끔 놀라요. 식당 가서 보면 그때는 막 뭐 어떨 때는 2인 이상도 금지하고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죠. 식당에는. 한 식구가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죠. 그 마스크 쓰고 런닝머신 달리기. 뭐 이건 운동하러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저도 그분들이 처음에 그 위기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막 줄을 서는 그 장면이 네.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완전 초토화가 되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이 1차 유행 당시 대구 인구의 0.29% 정도가 감염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당연히 뭐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는 좀 침체되고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은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직격탄이 좀 뭐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북지방통계청 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경제활동 인구를 좀 2019년 동월 대비로 본다면 여성은 약 한 13만 명 정도 감소했고 남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6만 9천 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대부분 이제 30 이하 사업장에 뭐 보건복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숙박, 음식업, 도매, 그 소매업 이런 데 종사하다 보니까 더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취업자는 또 대폭 또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줬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뭐 착한 임대인 뭐 운동 네. 뭐 이런 사업들도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대유행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본인이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있으니까 또 못 나가는 거예요. 매일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기고.
뭐 98년도 IMF도 겪었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힘든 거는 없었어요.